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장 전문가 윤대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기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358명 분이 들어오셨어요. 야, 아이고 네. 358명. 너무 잘생겼다는 소리가 나와. 잘생겼다는 댓글 우리 제작진이 계정을 따로 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궁금한 게 총 몇 명이 동접하실지도 관전포입니다. 여러분들 몇 명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욕심이라면 좀 1000명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눈이 굉장히 좋은데 채팅창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명전쟁 때 이 비주얼이셨으면 실력이 외모에 묻혔을 수도. 우리 양꼼님은 약간 현침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밤에 손톱 깎으면 정말 안 좋나요? 그건 이제 할머니들이 옛날에 이제 하지 말어라 라는 행동, 이게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손톱 깎기가 없었어요. 저녁에 깎으면 가위나 아니면 낫으로 이렇게 손톱을 깎았었거든요. 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깎지 말라는 소리도 있어요. 요즘 제 도파민이세요 주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하이프 눌러주시고 막 이래갖고 저번에 40등까지인가? 올라갔어요. 무속 채널 처음으로 또 하이프로 올라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700명 다 돼가나요? 대박 사건입니다 여러분. 4월 3일에 채널을 개설하고 오늘자로 어느덧 구독자가 48,000분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감격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부도 박수. 네, 그래서 제가 주 1회 출장 에피소드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더 많은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고 또 좋은 선한 이 무속의 영향력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의 라방을 하게 됐습니다. 오성땡님 이름이 두붕. 손님을 우리 강아지가, 우리 두부가 반겨주세요. 이게 너무 많아져갖고 막 떨리네요. 이 채널을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풍류대장도 보셨나요 혹시? 걔 누구인가 하면서 찍었던, 또 그 프로그램 때 연이 됐던 우리 작가님과 또 PD님과 제가 무속 쪽에 컨텐츠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와 같이 손에 손잡고, 네, 여러분도 풍류대장의 손에 손잡고를 불렀었는데 한번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손잡고 다방면으로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또 형님들하고 티키타카가 좀 잘 맞아갖고 채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촬영을 하기 전에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무속 채널이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 또 잘못된 것, 또 그릇된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왜 저렇게 방송을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하는 걱정도 반이 있었고, 또 워낙 제가 지금 이제 손님분들 뵙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바쁜 시기였는데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됐는데, 첫 번째 방송 찍고 두 번째 방송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거듭해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힘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 하이프까지 또 다 눌러주셔갖고 이거 진짜 시작하길 잘했다, 시작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속 콘텐츠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요즘 말하는 정말 밥친구 같은 콘텐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우리 형님들 바람이어서 저도 거기에 선뜻 마음이 동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1000명 1000분이 들어오셨어요. 1000분. 역시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성원에 감동의 도가니 아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다잡아주시고 또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옛날에 엄용수 아저씨가 하던 개그인데.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출장 전문가 윤대만이 총 11개의 출장 에피소드가 올라왔어요. 와, 박수. 진짜 너무 우리 제작진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중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5가지의 컨텐츠를 뽑아봤는데요. 방송에 나가지 않은 내용들까지 그 과정에서 진짜 많은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출장 다녀온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대만이 느낀 점 빠밤. 5위, AI로 영상을 넣어갖고 많은 분들이 무섭다고 하셨던 귀신 보는 카페 사장님. 제가 처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즐겨 하시진 않지만 약간 무서워하면서도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 약간 배꼽 때 냄새 같은 그런 그런 약간 중독성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퇴기가 4위예요? 오, 네, 아직도 생생해요. 청주 이자카야. 처음으로 저희가 AS 했던 처음에 촬영 갔을 때 이제 뭐가 찜찜하게 약간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약간 뒤처리를 안 하고 온 느낌처럼 찜찜한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 여자 귀신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얼굴이 딱 저한테 딱 떠올라서 이거 안 되겠다. 형님한테 딱 전화해서 거기 다시 가야 되겠다. 꿈에서 또 우리 신령님들께서 보여주신 걸로 또 갔더니 그런 또 형국이 있었다. 3위는 여러분 3위가 살목지였어요. 살목지 끝물에 저희가 또 마지막 차를 탔죠. 막차를. 근데 살목지에 갔을 땐 정말 이게 크게 뭐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살목지는 이뻤다. 살목지는 너무 예뻤어. 아, 여러분들 2위 뭘 것 같아요? 2위는 잘못된 파묘입니다. 아, 진짜 잘못된 파묘는 제가 이제 딱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이 그 할머니가 느꼈던 그 감정이라든지 할머니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그때 이제 일러드렸고 끝나고 나서 의뢰자님하고 통화를 제가 직접 해서 날짜도 이제 좀 잡아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아, 파묘 때 검은 연기. 그 검은 연기 있었잖아요. 몇 분 몇 초였지? 20 몇 분 몇 초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모기나 파리가 이렇게 좀 붙어갖고 검은 모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약간 생각이 듭니다. 또 나만 못 봤지 검은 연기. 도대체 1위는 뭘까요? 1위는 도깨비터 캠핑장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정말 도깨비터가 확실했고 그 다음에 뭔가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도 많이 들렸고 도깨비터 사장님들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러준 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 너무 좋았고 장사도 또 잘 되고 계신다고. 오, 도깨비터 캠핑장 지기님,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캠핑장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실제로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바쁘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사용 뽑힌 게 너무 신기하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1위로 뽑히기까지 하다니 감사합니다. 아, 도깨비터 우리 사장님 항상 더 늘고 불고하는 기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라이브 방송 진짜 얼마나 재밌을지 감도 안 옵니다. 요새 말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셨던 무물보였나요? 무무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무물.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출장 전문가 윤대만 콘텐츠에서 보면서 적어주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제사 지내거나 고사 지내고 난 후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드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퇴기를 했거나 뒷전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안 좋은 조금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드시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합니다. 종이컵에 뒀던 잡곡이나 소금, 막걸리 버릴 때는 그냥 버려야 되나요? 규격봉투에다가 버리시고, 막걸리 같은 경우는 밖에다가 예를 들어서 화단이 있으면 뿌려주면 좋아요. 퇴비도 되고 비료도 되기 때문에. 차문에 비닐 안 뜯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당이다 보니까 한 가지 하는 행동에 다 약간 연유가 붙고 이유가 붙고 사유가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안 뗀 거예요. 전에 교회였던 곳 고사 없이 사업해도 되나요? 아무래도 종교적인 그 곳에 있었던 터라고 하면 그래도 고사를 좀 지내고 움직이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기도했던 마음들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좀 스며들어 있고 또 아무래도 종교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나의 방식대로 고사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효하면 안 좋아요. 보통 한 분 돌아가시면 거의 옆자리 비워놓고 하던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아프셔서 지금 뭐든 물어보고 싶어서요. 목을 지어놓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옆자리에 뭐 비워놓고 그 다음에 봉분을 세우면 안 돼요. 이 자리는 누구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산소를 모신 다음에 그 옆에 약간 빈 공터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꽃이라도 한 그루 심으세요. 영산홍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산벌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비방해야 풀릴까요? 이게 산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왜냐면 이미 저질러 놨던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생님들하고 좀 가서 아니면 선생님들이 좀 일러주는 대로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산에 있는 봉분을 조금 퍼오라 그래요.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좁쌀은 왜 뼈가루와 섞어서 뿌리라는 거죠? 아, 이게 좁쌀은 그냥 좁쌀이 아니라 꼭 볶은 좁쌀
뼈가루살이어야 돼요. 싹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뼈가루와 섞어서 뿌리는 이유는 새도 먹고 산짐승들이 먹고선 헐헐 날아가라는 그런 의미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제사가 간소화되고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조상님들이 다 불편해하시나요? 기독교 집안은요, 이렇게 제사가 끊겼다,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 내가 내 덕을 쌓으시면 돼요. 정말 천주교 예배당을 다니던 절을 다니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0원씩이든 10,000원씩이든 불우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공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사를 지내다 안 지내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나요?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좀 지냈던 집안은 지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사를 이제 못 모실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가족들끼리 모두 의논공론을 해서 합동 제사를 한번 크게 지내면서 그때 조상님들한테 고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래해서 이제는 이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조상님들께서 이렇게 저희를 편안하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들의 공덕을 좀 쌓는 일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희진님, 제사를 지내다가 한식날로 지내는 걸로 바꿨는데 괜찮나요? 한식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요, 백중날이나 아니면 9월 9일 9월 9일 구진날이라고 있어요. 그때 간소하게 차리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만약에 내가 모시고 싶은데 모른다, 백중날이라든지, 백중은 절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토속신앙에서는 9월 구진날이거든요. 그 날짜에 합동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깅이가 원래 티가 안 나요? 직원분 말짱이 보였는데 테마안이 증상 나오는 게 너무 무서운데요. 잘 숨어있죠. 이게 숨은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일례로 낮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 갑자기 저녁형 인간이 된다든지, 막 집에 암막 커튼을 막 달아놓고 빛이 한 점도 안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의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다거나 안 좋은 곳을 갔다 왔거나 이랬을 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실화임? 실화 맞아요. 그분도 일반 분이시고 거기서 그냥 알바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내가 너 빙의 됐어, 너 빙의 됐으니까 누워야 돼, 이건 연출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잘 보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화장실과 출입문이 마주보면 기운이 순환이 막힌다. 화장실은 어찌됐든 물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음기가 좀 강해요. 음기랑 양기랑 상충이 나는 거죠. 화장실을 마주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중문이 없다는 가정하에 앞에 커튼을 좀 치신다든지 거울이라도 문 쪽에다가 좀 달아놓으시면 이렇게 반대로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소콧줄에 사업장에 달고 싶은데 입구에 달 수 없어서 혹시 계산대 아래 달아도 효과가 있는가요? 그럼요, 있습니다. 소 콧뚜레 자체가 내가 한 번씩 계속 보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 이 소 콧뚜레 덕분에.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대 아래는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계속해서 보면서 나를 좋은 방향으로 데려다줘 이 소 콧뚜레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는 집집마다 터가 다를까요? 터는 같아요. 집집마다 사는 사람의 성주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가택신이 다른 거죠. 문창제 지낼 때 어느 방향에 놓고 절해야 되나요? 집안 거실 가운데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절하는 방향은 창가 쪽으로 방향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제목 누가 지었나요? 진짜 웃기네. 첫 라방 열었다는 소리가 나와. 작가님이, 여러분들께서 네이밍을 또 이렇게 많이 해주셔갖고 이거 유행어 될 것 같아. 늘고불고 하겠다, 이럴 형국이다. 유행어가 되길 기대하면서 윤대만에게 궁금한 점 빠밤. 2부는 우리 귀여운 순두와 함께합니다. 일반인이 아무리 빌어봤자 무당을 통해 얘기하지 않으면 조상신에게 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본인하고 어르신들하고 연이 많이 있거나 연이 좀 들어서야 그 기운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상신 분들이 계속해서 본인하고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차에 치일 뻔한데 조상이 살렸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조상님들이 능력이 조금씩 발현이 되는 겁니다. 조상신이 지켜준다고 하는데 조상들이 죽은 게 조상신이잖아요. 제가 죽어도 제 후손들에게 조상신이 되는 건가요? 나를 지켜주는 거는 조상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조상신들이 힘을 많이 얻고 뭔가 자손들을 많이 지켜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사라고 옛날부터 믿고 따랐던 부분이거든요. 또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내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운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뽀뽀를 해버렸네요. 저는 결혼이나 자녀 계획이 없고 저를 돌봐줄 가족도 없는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방식보다 유해를 뿌려달라고 할 생각인데요. 제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다면 이런 경우에도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 1인 가구이시면 뿌려달라고 하셔도 돼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조상이라는 거는 기억에서 잊을 때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대까지는 제사를 지내지만 5대까지는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니까 증조, 고조, 대조, 현조, 그게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으니 그런 부분들이에요. 쓰리 언니님이 증조, 고조, 현조, 양택조
돌아가신 분 사진은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생전에 찍으셨던 사진 그냥 갖고 계셔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 영정사진 같은 거 없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장례식장에서 썼던 영정사진을 없애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장례식장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디지털로 이렇게 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생전에 찍어놨던 영정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계셔도 큰 무리 없고 큰 탈 없습니다. 차고사 지내고 보거랑 명주실은 언제 버리는 건가요? 차고사 같은 경우는 버리셔도 돼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꼭 차에다가 안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냄새 나는 거를 어떻게 계속해서 갖고 다녀요? 근데 그 비방법은 진짜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안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동안 알려주신 비방법들 해외에서도 적용되나요? 저희 언니가 처음 새 차를 사고 호주인데 굳이 고사를 지내야 되겠나 싶어도 기소도 안 하고 막걸리도 안 뿌렸다가 차 사고가 자주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고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조상이 행했던 그 행위들이 토속신앙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샀는데 일이 너무 안 풀린다든지 차에서 고사를 안 지내서 차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출장 전문가 신청 사연을 해주시면 제가 그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뼛속까지 깊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점을 보려고 했더니 상문 때문에 안 보인다고 거절당했어요. 상문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나 세월이 지나면 상문이라는 건 보통 3년을 가요. 그 상문을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네가 하는 일인데 상문이 있다고 해서 점사가 안 보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혹시 저승사자 냄새 있나요? 2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몇 주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고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안 빠지고 다들 냄새를 못 맡았는데 올봄 외삼촌 댁에 다녀왔는데 같은 냄새가 나서 어머니에게 외삼촌 오래 못 살 것 같다, 대비해야 할 것 같아, 아빠랑 같은 냄새가 나 했더니 그런 소리 아무데서나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내가 외사촌 욕하고 팔팔한 거 보니 오래 살겠지 뭐 그랬는데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죽음 감별사라고 그러네요. 이게 있어요. 맡지 못하는 냄새 같은 거를 맡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두 분 다 병으로 좀 가시지 않았어요? 저승사자의 냄새라기보다는 돌아가실 분에 대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퇴마하면요, 그 귀신은 어디로 가요? 그 귀신은 가족할 때도 갈 수 있어요? 아니요, 퇴마를 하게 되면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락세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속옷 같은 거 버릴 때 가위로 잘라서 버려야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생활성 무속 이런 거 궁금해요. 안 잘라 버리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규격봉투나 이런 곳에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요즘 현관문에 자석으로 붙여서 우산꽂이나 키수납 등등 많이 하는데 친구가 그거 안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안 좋은가요? 현관 자체를 깨끗하게 하면 좋긴 한데요, 구조상 만약에 어디다가 둘 데가 없다고 하신다고 하면 우산꽂이나 키수납 같은 거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지저분하지만 않게끔 관리하시면 괜찮습니다. 아이디를 하나 봤는데 너무 좋아요. 운 따라 대만 따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해 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다녀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인날 미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대사회에도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다른 결혼식장은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장례식장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잔치집에 경사 있을 때는 그런 데 안 가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많이 타시는 분들, 이게 우리 몸에도 면역력이 있듯이 기운이라든지 영적에도 면역력이 있거든요. 쉽게 표현해서 그거를 많이 타신다 하시면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임신 중에 장례식장 가는 게 안 좋다고 하던데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임신하셨을 때는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아기랑 엄마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몸적인 기운도 약해지지만 마음적인 기운들도 약해져요. 내 정신이 있어도 내 정신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긴 하지만 정말 뭐 직계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미용염이라고 소금이 있어요. 미용염으로 목욕을 한다든지 향을 뿌러뜨려서 물에다가 해서 수건에 적셔서 온몸을 좀 닦아준다든지, 그리고 가실 때 오곡이라든지 소금을 좀 챙겨 갖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곧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기 전이나 이사하고 나서 하면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무슨 이상한 비방법을 알려줘갖고 집에다가 그 자기 기운을 갖다가 다 갖고 싶으면 집을 어질러 놓고 가라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 집에서 기운을 갖다가 싹 가지고 가고 싶다면 그 집을 깨끗이 비워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사 가실 때는 밥통 먼저 갖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밥통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서 밥통 먼저 갖고 뭐 이사하기 전날에 가서 거실 중앙에다가 놓는다든지, 그리고 이사하는 날 그거를 좀 치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식구다. 그럼 내 식구가 먹을 쌀을 갖고 들어가요. 이사한 그 다음 날 그걸로 밥을 같이 지어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첫 밥은 대주님, 만약에 남편이 있다 그럼 남편분을 좀 드리고, 엄마가 좀 장이다 그러면 엄마가 먼저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신다, 그렇게 되면 내구탱에다가 팥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오곡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 걸로나 해도 될까요? 이 질문이 진짜 5조 5억 번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오늘로써 종결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수수, 팥, 조 요 세 가지는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거는 검은콩이나 찹쌀 뭐 이런 거를 섞어서 하셔도 됩니다. 저번에 오곡, 팥, 조, 수수가 필수라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필수입니까? 붉은색에 있는 계열에 있는 수수나 팥은 악기, 잡기를 물러내는 힘이 있고요. 조 같은 거는 섞어서 이렇게 던졌을 때 우리가 귀신이 막 이렇게 따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이제 귀신들이 고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좁쌀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점을 보지 말라는 말이 왜 있나요? 아직 어리면 정체성 확립이 조금 떨어져요. 30을 넘어가는 사람들보다는 내 마음에 갈팡질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무당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선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주체가 딱 강할 때 점사를 보시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주나 점사는 몇 년마다 보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볼 때마다 운명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나요? 부적의 효과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부적을 처리할 때는 어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주나 점사는 매년 보는 거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크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하시는 게 좋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맹신하면 망신당한다. 내가 정말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좋지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점사를 보러 가는 거는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부적의 효과라는 거는 부적을 썼을 때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부적의 기간이 만료됐다고 보시면 되고, 입춘대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부적이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삼재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나 일이나 행동이 있을까요? 삼재는 인생에 있어서 겨울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삼재 때, 눌삼재, 그리고 날삼재 때 뭐든지 조금 다르긴 해요. 특히나 이 들삼재 때 조심해야 될 거는 확장을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안 좋고요. 눌삼재 때는 이동하거나 이런 게 좀 안 좋고, 날삼재 때는 우리가 위험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전에는 놀러 가도 뭐 약간 익스트림한 거를 좀 많이 하셨다 하면 그런 거를 좀 피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국악을 하시다가 이 길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가끔 아쉽다거나 원망스러운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무대에 서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던 사람이고 23년 동안 국악을 하면서, 그리고 제 힘들었던 이 삶의 한 줄기 빛 같았던 게 국악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악을 포기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 길로 꼭 가라, 힘든 사람들 도와줘라, 이런 기운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INFJ01님, 이 저거죠? 요새 MBTI. 네, 여러분들 막간을 이용해서 제 MBTI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대만쌤, 선글라스는 왜 머리 뒤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디다가 걸 데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를 세팅해 놓은 상태여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리기도 뭐하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면 좀 날라리 같아 보이고 뭐 이럴까봐 제일 가까운 뒤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바꿔서 쓰고 싶어서. 대만 오빠랑 결혼하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TJ ESTP 맞습니다, 여러분. 대만쌤 운명전쟁 나가기 전에 우승하실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알고 나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그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막 이랬을 때 조금 받았던 거는 있었어요. 청산도라는 기도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막 머리 위로 낙엽에 돈이 날리는 게 이제 막 눈으로 화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돌아가신 할머니, 제가 계속해서 모시고 살았던 할머니가 굉장히 꿈에서 재밌게 놀았어요. 민요 부르면서 놀고 막 맛있는 거 해서 같이 먹고 막 이랬었어요. 채널에게 바라는 점, 빠밤. 지금까지 출장 다녀왔던 곳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런 것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잘 되는 모습들, 또 후기가 좀 어떤지 이런 모습들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무당분이랑 협업하는 게 얼비쳐지는데 같이 컨텐츠에도 괜찮다는 소리 나오네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무당 선생님들 중에서도 주특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랑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누구랑도 잘 맞출 수 있어요. 진짜 10대부터 90대까지. 10대는 그런 거 부르면 되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거 이제 이제 40대 50대에서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이거 부르면 되고. 죄송합니다. 님들이 자꾸 형국이다 이 소리가 나와 많이 얘기하니까 덜 하시잖아요. 그거 들으러 오는데. 아유,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게 제가 의식 중에 하는, 저는
영상 촬영하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형국이다 뭐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구나. 오늘 잘 되는 형국이다. 늘고 불구하다. 이 소리가 자꾸 나와. 의뢰자가 없으면 출장도 없다. 출장 신청서 A to Z. 빠밤. 출장 점사를 가려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출장 신청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선별 후에 미팅을 통해서 촬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모자이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미팅을 꼭 거쳐서 방송을 촬영한다. 이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공유만 받고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갑니다. 신청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신이 겪거나 일어나는 일의 현상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검토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 그 군 문서에도 찻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해서도 신청서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용이 드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1절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촬영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면 정말 돈 안 받으시는구나 이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콘텐츠가 좀 잘 되다 보면은 아마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사기성으로 다가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윤대만의 출장 전문가는 돈 받고 가지 않는다. 비방법이나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 다 저희가 구매해서 가요. 만약에 됐다 그러면 준비하실 거 따로 없고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되고 뭐 물 한 잔 정도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프닝 멘트 좀 제발 정해주세요. 시청자분들하고 또 구독자분들하고 또 내적 친밀감을 좀 얻고 싶기도 하고 늘 감사한 마음에 어떤 내용으로 오프닝을 할까 저 혼자 막 준비를 하고 뭐를 하는데 간다 쇼 간다 막 이런 거에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좋게 이렇게 봐주셔갖고 제가 또 하나 좀 나온 게 렛츠 고돌이 뭐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애칭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다 잘 되라고 혹시 만사 형통님들 이러면 어떨까요? 너무 옛날 건가? 구독자 애칭 후보가 나왔습니다. 1번 늙고불고 2번 형국이들. 형국이는 뭔가 약간 김은국님 같고 굉장히 좋네요. 잠깐 오곡이들이요? 오곡이들 늙고불고님들 좀 신선한 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곡이들이 좀 입에 붙기는 하네요. 이거 한번 투표 받아보도록 하고요. 벌써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진짜 이 모든 게 여러분들 관심으로 하나하나 진짜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 힘들잖아요. 뭐든지 첫 출발지가 어려운 것처럼 그래도 지금 라이브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힘을 받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라방으로도 또 자주자주 좀 찾아뵙고 더욱 가까워지면서 혼자만 얘기하는 그런 일방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출장 점사 다양한 에피소드와 또 콘텐츠로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고 주변에 우리 이 무속신앙을 좋아하거나 토속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단톡방에다가 이 채널 한번 봐봐라 재밌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한 가지 길거리에서 저를 마주치시면 언제든 아는 척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고 사진 찍을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독 누를 준비 되셨습니까? 어떻게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타령 중에 대감 타령이 있어요. 재수를 떠다주는 대감님이 계시거든요. 그 대감님 타령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감이냐 어떤 대감이 내 대감님 불려를 주시던 내 대감이냐 늘려를 주시던 내 대감님 태천 바다에 물밀듯이 억수장마에 비퍼붙듯 부자가 되시거라 장자 되거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그저 모두 호복 팔복 무량대복 자선 창성 부귀공명 만대운전 백대 창성에서 항상 늘고불고 하고 오늘 모두 잘 된다는 형국으로 말이 나오니까 늘고불고 부자 되고 장자 되시고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제발.